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CNN이 생중계 방송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의 토론회는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조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토론회는 평상시보다 좀 더 예. 격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격렬했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네 번째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총 10명의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토론회까지 이제 10명씩 20명으로 나뉘어서 A조, B조로 나뉘어서 진행되다가 세 번째 토론회부터 10명으로 압축돼서 좀 더 이 박진감 있게 진행됐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후보들 사이에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가 한 6가지 정도 Six Takeaways from the October Democratic Debate. 그래서 어제 열린 민주당 10월 토론회에서 6가지의 핵심적인 뭐 내용도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뉴욕 타임즈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역시 최근에 선두주자로 올라서면서 집중 타겟이 됐다. 그렇죠. 모든 후보들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했다. 뭐 그런 이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잘 방어했다는 얘기였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네.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본인 지지율도 지금 정체 상태고 거기다가 아들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좀 터지고 여러 가지로 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어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잘못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지적했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 최근에 그 가슴 통증 때문에 입원했다. 그리고 네. 하르텍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하르텍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선전했다. 굉장히 그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이면서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르텍 논란을 일단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피트 버티저지 이 시장 인디애나주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차례 토론회 중에 가장 존재감 있는 모습 보였다. 어제 보면 피트 버티저지가 사실 지난 세 차례 토론회에서는 좀 점잖게 디베이트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자기가 내세우는 거,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얘기했는데 어제는 이제 상대방을 상당히 매섭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피터 오르크와 총기 규제를 놓고 상당히 설전을 벌였고 또 엘리자베스 워런을 상대로도 상당한 그 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중산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피트 버티저지가 상당히 어제는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고요. 코리 부커, 카멜라 해리스 이 두 후보가 지금 10명 후보 중에서 이 뭐라 그럴까 유력한 그 주자들에 지금 끼지 못하고 있는데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로 공격하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비껴갔다. 그러니까 이 상위 후보들은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는데 카멜라 해리스와 코리 부커는 후보들끼리의 어떤 대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애썼다. 이런 좀 분석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하위 후보들 같은 경우 뭐 나름대로 엘리자베스 워런을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노력을 했는데 역시 게임 체인지 플랜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하위 후보들이 뭔가 부각될 만큼의 그런 토론은 아니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진단한 이런 6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어제의 토론회를 대충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각종 매체들의 네. 분석과 평가를 보면 네. 단연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렇습니다. 승자다 뭐 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11명 후보가 집중 포화를 네. 쏟아부었단 말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그렇죠. 한 사람에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다라는 이런 평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10명이라도 12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사실 굉장히 어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누가 보더라도 모든 후보들이 다 엘리자베스 워런만 타겟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매체들이 꼽은 승자로 뽑혔습니다. 오늘 뭐 저도 이 매체들이 이 민주당 대선 경선 어제 4차 토론을 어떻게 보도했나를 살펴봤는데 거의 예외 없이 승자는 엘리자베스 워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엘리자베스 워런이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방어를 잘했어요. 굉장히 방어에 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어떤 그 소신,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지 이 맞받아칠 것은 맞받아치고 후보들이 주로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격해 왔는데 그런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본인이 싸워야 될 부분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또 논쟁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소한으로만 대응을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확실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안은 자기가 강력하게 좀 맞받아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떤 사안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부분 이런 걸 굉장히 영리하게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은 역시 실수를 안 했어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때까지 계속 선두였는데 조 바이든에 대한 공격이 집중될 때 보면 조 바이든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그리고 횡설수설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혀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컨트롤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지속적으로 공격받으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치고 빠질 때를 잘 알아가지고 본인이 빠져야 될 땐 빠져주고 또 쳐야 될 땐 쳐주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 노련하게 잘 위기를 넘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특히 몇몇 그 인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 엘리자베스 워런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메디케어 포 올입니다. 메디케어 포 올. 그래서 역시 그 의료보험을 모든 국민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의료보험 이것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트 버티저지 시장이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메디케어 포 올을 하려면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정부의 재정 때문에 세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산층의 부담까지 늘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상당한 대가가 따르는 공약이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중산층이야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티저지는 오바마 케어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이게 먹힐 만한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중산층 분담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자세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줄어든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또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날 거다 안 늘어날 거다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이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의 의미 이 세금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려들지 않았고 반면에 슈퍼리치 텍스 이 부자들에 대한 그 세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쟁을 유도했습니다. 이 moderate 그러니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온건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베토 오르크 전 연방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슈퍼리치 텍스와 관련한 이제 얘기가 나오자 논의를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물쩍하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주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억만장자 보호가 중요하냐고 아주 일갈했습니다. 아주 뭐 매섭게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순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 2%, 1억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3%를 더 내게 하는 게 내 계획인데 아니 2%, 3% 정도 증세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 최고 부자들에게 2%, 3% 정도 더 증세함으로써 청년층에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세수를 통해서 청년층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엘리자베스 워런답게 아주 구체적인 뭐 몇천만 달러 이상이면 몇 퍼센트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뭐 전혀 망설임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할 거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액수라든가 퍼센테이지까지 본인이 정확히 제시할 정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소신이 확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피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땐 공격하고 수비해야 될 땐 수비하는 모습, 강약 조절이 굉장히 매끄러웠어요. 이제 그런 점이 역시 이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강한 인상 그리고 똑똑하다.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고 정책 물론 이제 대부분 진보적인 아이디어고 정책이지만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 뱅크로 불리는 이제 후보인데 그런 후보답게 굉장히 그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공약 중에 좀 논란이 되는 것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 젊은 층에 대한 그리고 네. 대학 무상교육.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역시 젊은 층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대 후보들의 공격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적당히 잘 넘어가는. 그래서 어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여기저기 좌우 양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위치한 곳에서 볼 때 양쪽에서 마구 공격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디펜스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는 역시 어제의 최고 승자였다. 그런 평가가 좀 맞는 것 뭐 같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정말 상당한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받았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디펜스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부분 언론들에 의해서 패자로 분류됐는데 발언의 상당 부분을 역시 아들인 헌터 바이든 문제 해명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y son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모습이었고요. 다른 후보들이 또 별다른 질문이나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차, 2차, 3차 때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누가 봐도 조 바이든은 좀 떨어지는 후보입니다. 아직은 뭐 탑2긴 하지만 하락세에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상승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후보들의 관심은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집중됐고 조 바이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조 바이든이 질문도 별로 못 받고 뭔가 좀 이 역시 예전과는 다른 위상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 헌터 바이든 문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문제도 다른 후보가 질문한 게 아니라 진행자가 사회자 진행자가 쪽에서 질문이 나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론회에서 좀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역시 그 최근에 뭔가 이 몰락하는 느낌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해명을 못했어요. 이게 뭐 사실 또 해명하려면 말도 길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뭐 아들은 이미 밝혔다. 난 문제 없다. My son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해명이라고 하기 어렵죠. 변명처럼 보이죠. 의혹을 받는 사람이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내 아들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그게 해명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의 좀 공허한 답변, 의미 없는 답변, 이게 거의 트레이드 마크 수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좀 논리적인 그런 짧지만 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조 바이든은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엘리자베스 워런이 뭔가 좀 똑 떨어지는 그런 식의 좀 대응하고 답변하는 거에 비하면 이 조 바이든은 좀 역시 그런 면에서는 이런 토론회는 좀 약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네, 그렇죠. 예,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승자고 네. 예, 그 사람이 나아갈 거라는 이제 그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네, 네. 저희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좀 어떻게 네.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이게 그렇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니까. 하고 있죠. 뭐 지금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완연한 상승세고 네. 뭐 이변이 없는 한 조 바이든과 탑2를 다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또 이 정치라는 게 또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어제 토론을 보니까 확연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모더레이트라고 하는 조 바이든이나 뭐 매트 오룩이나 피트 버티저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더레이트한 후보들인데 그런 후보들과 엘리자베스 워런은 확실히 달랐다.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과 비슷한 쪽인데 양쪽이 확실히 갈라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크게 두 파로 갈려진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로 상징되는 진보파, 네. 진보적인 후보들. 그 후보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트럼프를 극복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국, 그러니까 진보적인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고 조 바이든이나 피트 버티저지나 뭐 매트 오룩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오바마 케어를 확대 그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이 시대가 굉장히 잘못된 시대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더레이트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장하는 건 오바마 시대 같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상식적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고
다른 동맹도 미국이란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후보들은 그걸 이제 좀 거부하는 느낌이 어제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는 진보적인 그런 미국이 되길 원한다는 건데 과연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갈래로 확실히 나눠진 것 같아요. 진보적인 후보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후보들 두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달렸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의 기세가 높지만 워낙에 그 진보적인 그런 좀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현실적인 득표력 면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걱정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주장하는 게 틀린 말이 없고 옳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산층까지도 세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 바이든이나 이제 모더레이트한 후보들이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민주당 유권자들 보면 조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뽑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드는 후보들이에요. 열심히 정말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기대감이 든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만 저 사람들이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선거에 나서면 트럼프한테 이기긴 할 것 같다. 이기는 거는 좀 할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뽑아주고 싶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은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고 이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좀 갈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쪽으로 대세가 결정될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현재 민주당 젊은 그 세대 의원 중에선 최고의 이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죠.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버니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는 뉴욕 유세 같은 데서는 같이 나가겠다. 유세 현장에도 같이 나가겠다가 적극적 지지했고 이란 오마르 그 무슬림 출신 상원의원이죠. 역시 그 민주당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란 오마르도 역시 버니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의 진보 젊은 세대들은 역시 버니 샌더스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지금 현재 지지율 선두로 달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이렇게 현재 민주당의 대세 의원들의 지금 지지 성명을 얻은 버니 샌더스 그래서 뭔가 기세는 확실히 진보 쪽이 좀 올리는 것 같아요. 가고 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튼 진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네,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조 바이든인지 버니 샌더스인지 엘리자베스 워런이든지 이 세 명의 70대 후보들이 한결같이 그저 얘기하는 거는 네. 나이가 무슨 문제냐. 난 이 괜찮아. 얘기는 어제 네. 똑같이들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상당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젊어 보여요. 70대처럼 보이진 잘 안 않아요. 보이더라고요. 네. 아니, 목에도 주름이 없어요. 네,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